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229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첫 번째 사연은 외국인 노동자 장르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네. XSFM을 대표하는 외국인 노동자. 홍소라 씨의 사연이에요? 네. 네. 이분은 석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네. 지금 막 파리에서 또 기물 파손하는 소리 들려옵니다. 아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알실의 출연자들이 간혹 요바씨 사연을 보냅니다. 네. 제가 정말 가감없이 알려드리죠. 소개되는 빈도는 한 30%?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요? 그렇다고 높지도 않습니다. 아니, 홍소라 씨 빼고 그 알실 출연자들이. 일단 홍소라 본인이 너무 자주 보내고요. 홍소라가 30%인 거 아닌가요? 홍소라 씨가?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최근에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네. 얄짤없이 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소개해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만나면 화내야지? 네. 특권 의식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띠꺼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특권 의식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연을 정성스럽게 보내긴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재미없는데도 뽑힐 거라는 어떤 기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감히 이런 재미없음으로. 무엄하다. 네. 아무튼, 구구절절한 외국인 노동자 장르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을 한국에서 보내고 프랑스 생활에도 다시 적응하고 있는 중에 다시 좋게 되는 일이 생겼지만 토로할 곳이 없어 또다시 요파씨를 찾게 되었어요. 네.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 1년에 한 번 체류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맨 처음 체류증을 받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는 중에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고 또 프랑스 말을 못한다고 개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게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지난 7월 체류증 갱신 신청하러 갔다가 박사과정이 3년차가 지났다며 원래 주는 1년짜리 말고 딱 6개월만 해주더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요? 네. 아니 공부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졸업할 때 다 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천재일 수도 있으니까 월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의미예요? 뭐예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의아해하면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 논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네. 말이 안 돼요. 박사과정이 3년차가 지나면 체류증이 1년짜리가 아니고 6개월만 준다니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지도교수가 분명히 1년짜리 해달라고 했는데도 경시청 측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너의 체류기간은 너의 학교도 네 지도교수도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따위의 말을 하면서요. 이제 목줄이 매여 있는 석사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우리 지도교수가 못 정하는 게 있어? 마크롱도 우리 지도교수가 뽑은 거 아니야? 네, 공부노동자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네, 경시청, 그러니까 경찰이 지도교수보다 강합니다. 네, 재수 없었지만 불법 체류자가 될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좋게 됨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요파 씨의 사연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불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류증 연장 신청을 하고 나면 나중에 체류증과 바꾸는 서류를 하나 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제가 아중중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요. 네. 보통 그 기간 안에 체류증이 나오면 문자가 옵니다. 그럼 그 문자와 이 서류 그리고 기존 체류증과 여권을 가지고 경시청에 가서 새 체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도무지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공무원이 늦으면 3개월은 휙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유효기간 3일 전에 경시청에 가보았습니다. 필요한 문서들을 다 챙겨서요. 경시청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 두들겨 보더니 제 체류증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개 같은 걸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막 영롱한 멋있는 거 근사한 거 3개월 동안 그거 하나를 안 만들어줘. 그 방망이 깎던 노인에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재촉한다고 될 일이냐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체류증 가지고는 예, 반죽도 못 만든다고. 홀로그램을 하나하나 자개로. 프랑스가 많은 걸 도둑질해 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자개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을 줄이야. 네. 자개 홀로그램.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체류증을 신청한 경시청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아, 그 지역 경찰청을 따로 가보라. 네. 근데 일단 경시청이라는 단어는 꼭 무슨 문학에 나오는 단어 같은데 경시청이 그죠? 뭐의 그 약자인 유럽 거죠? 소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프랑스 말을 이 양반은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바가 아니에요. 네. 시에 있는 경찰, 그러니까 그렇겠죠. 시를 관할하는 경찰청인 거 그렇겠죠. 네. 경시청. 갔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한 체류증 신청 경시청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 외노자 행렬이죠. 네. 마음이 급한 저는 건물 앞 시큐리티 아저씨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놀라지도 않고 저를 그 긴 줄 맨 뒤로 보냈습니다. 그럼요, 그 아저씨가 놀라는 척을 했으면 10배는 더 기분 나빴을걸요? 뒤로 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뒤로 가. 그럼 너 진짜 오래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프랑스 생활에 적응하기에 첫걸음은 기다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줄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줄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미 약속을 잡고 온 사람들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점점 분통이 터집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경시청 측에서 착오가 생겨 내 체류증이 나오지 않은 것인데 땡볕에 사람을 2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세워놓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될 수는 없었기에 그저 기다렸습니다. 유럽도 여름 되면 덥죠? 이게 지구본으로만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위도가 높잖아요. 유럽이. 네. 보통, 이제, 또, 서유럽의 상당 부분은 캐나다 정도의 위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네. 근데도 그렇게 덥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시청 직원들이 하나, 둘씩 나오더군요. 네. 그들도 밥은 먹고 일해야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건물 밖에서 대기 타고 있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아침도 점심도 걸은 채 계속 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목도 타고 배도 고프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 8시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보안 담당 아저씨가 이번 주로 서류가 만료되는 사람들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네. 기도네요, 기도. 네. 갑자기 힘이 납니다. 이제 나의 기다림이 보답을 받는구나 싶습니다. 당당하게 서류를 보여주고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대기하랍니다. 저를 비롯한 50여 명은 복도 한쪽 벽에 붙어 줄을 섰습니다. 참 유럽 프랑스랑 영국이랑 같진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참 좀 똑같아요. 똑같다기보다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 이제 이번 주 안에 서류가 만료되는 사람들은 따로 사실은 속았잖아요. 네. 어차피 그럴 건데 그 전에는 되게 유도리가 없는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맨 뒤로 가 있어라. 되게 자기네들은 정말 이런 일대로 원칙대로 한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나중에는 다 유도리 있게 막 바꾸거든요.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처 늦는다 이런 소리 하는데 네. 이런 상황이 났으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처음에 또 워낙 고압적이니까 네. 외국 더 그게 인종차별 같이 느껴지고 외국인한테 막 그렇게 고압적이다.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실수하고 뭐 일처리 못해서 하는 건데 여전히 원리 원칙대로 하는 척을 하는 그 느낌을 느낌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네네네. 느낌을 준다는 게 참 유학생들이나 외노자들한테는 상당히 뭐랄까 분통이 터지죠. 반드시 겪어야 하는 불쾌한 상황이군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너 내일 이번 달 안에 이번 주로 만료되니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말을 했으면은 했을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 드는 시스템도 거죠.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런 네. 게. 네.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슬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저립니다. 안 되겠다 싶어 바닥에 철푸덕 앉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 좋죠. 네. 왜냐면은 바닥이 차갑잖아요. 시원해. 네. 다른 사람들도 지쳐서 바닥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곧 보안 아저씨에게 저지당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경시청 건물 내부 바닥에 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앉을 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지멋대로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오늘 안으로 만료된 사람들은 앉아. 네, 되게 현실적이다. 겪어본 듯 현실적이다. 자기는 사무실 의자에 편히 앉아 있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일어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 며칠 사이에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틱틱거려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아니 거기서 공부하다가 좀 더 있고 좀 선진국에서 흔히 말하는 막 선진국에서 좀 더 많이 있어보지 그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런 취급을 그렇죠. 네. 받느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희한하게 되게 마음에 남아요. 상처가 되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사연 주신 홍소라 씨는 여기서 이제 공부 노동자가 된 지도 3년 반, 4년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 양반인데도. 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테랑이실 텐데도. 네. 이런 게 사실은 사연을 쓸 만큼 기분도 나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대우를 받고 멸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냥 전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하루는 정말 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겠죠.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럼 또 보안 아저씨가 와서 안전상 넷플릭스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오후까지 꼭 만료된 사람은 넷플릭스를 봐. 만료 1일 남은 사람은 영국 드라마만 봐야 되고 반나절 남은 사람은 다른 거 봐야 되고 뭐 이런. 네. 넷플릭스를 봅니다. 데이터가 아까워 평소에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돈이나 안위보다 지금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1시간 정도 길이의 에피소드를 한 편 다 봐도 우리는 모두 여전히 복도에 서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넷플릭스를 봅니다. 에피소드 또 하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입니다. 서서 드라마 2편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드라마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줄 길어질 때의 그 끝판이죠, 끝판. 네. 줄 같이 선 앞뒤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앞에 일본 언니도, 뒤에 터키 동생도 저와 같은 문제로 오늘 아침부터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동병상련. 우리는 갑자기 절친이 됩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 국립인쇄소가 총체적 난국이라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립인쇄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유럽은 진짜 특이한 문화가 많네요. 그래요? 국립인쇄소라. 아니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가? 예, 뭐 시스템을 개발하는 허브, 혹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허브 역할 정도를 해주는 곳일 수도 있고. 원래 프로파간다가 발달한 그 동유럽 쪽이 인쇄 기술이 되게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30년대, 20년대를 기점으로 네. 인쇄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다. 말 그대로 국립인쇄소가 있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긴 했었는데. 영상 제작 기술 등등. 네. 네. 프랑스도 국립인쇄소가 있군요. 독일에서 만들어주고 갔나 보죠, 뭐. 오늘은 막 악담을 합니다. 홍소라 씨 편을 들기 위해. 그렇죠. 네. 우린 청취자 편. 네. 함께 화를 냅니다. 인간적으로 이럴 수는 없다며 우리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4시간이 넘게 세워놓을 수 있냐며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을 사랑이라 해도 이렇게 기다리시라는 거라며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지만 아쉽지만 네. 프랑스 행정 개 같다며 함께 성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요. 불법 체류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경시청 도착 4시간 반이 지나고 있을 때 직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랍니다. 어디로? 대기실로. 대기실이 있었죠?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그 더맨더머 보면은 네. 2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제프 다니엘스랑 네. 짐 캐리죠? 네. 짐 캐리 막 진짜 얼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제프 다니엘스, 그렇게 추면 너도 장갑 하나 끼려. 긴 여정 동안 제프 다니엘스는 2개 끼고 있었고. 완전 꼭 그 여행 끝날 중간쯤이었나? 하나 그때서야 주거든요. 너도 춥니? 뭐 이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부대기실과 주대기실로 나눠져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대기실 안에는 또 약속을 잡고 온 사람들을 위한 줄과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줄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병상련 대단하죠? 만나자마자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부터. 네. 또 의자가 몇 개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친 우리 중 몇 명은 의자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이 와서 우리는 앉아있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하지만요, 이 정도까지 되니 뭘 항의할 힘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항의라는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소동을 부리면 쫓겨날 거니까요. 와, 그렇군요. 아니, 이게 진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항의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그게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그런 걸로 좀 자연스레 네. 방화. 우린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어딜 가나 자국민을 위한 행정 시스템과 외국인을 위한 행정 시스템이 격차가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네. 근데 이 정도를 경험하면 자국민들은 어느 정도일까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니, 앉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를 모른 채로 들어야 할 정도로 무섭군요. 그러게요. 네.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안 되기도 하고. 지금 뭐 계속 나오죠.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가.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벌써 5시간째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악몽을 내일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든 경시청 업무 종료 시간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군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섭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제 몸의 피로 따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시청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우리 옆으로 약속을 잡고 온 사람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대기실에서 들어온 후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경시청에 온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을 잡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경시청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와, 기쁩니다. 기쁜데 또 초조합니다. 내 차례가 올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30분을 더 기다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시청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 우리 미개해.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방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방문 약속을 잡기 위해 방문 약속을 해놓은 그렇죠. 사람들인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함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 예약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홍소라 씨가 이 고생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사연 보내주신 홍소라 씨의 상황을 보면 진작에 처리를 부지런히 해놨고 하도 안 해주니까 간 거기 때문에 약속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뭐 잠깐 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자꾸 안승준 군이 잠깐 그러는데 이 양반도 연 단위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1년 반을 이제 꽉 채우고 왔었는데 그래서 네. 갱신을 한 번 했어요. 비자 갱신을. 근데 뭐 워낙 순조롭게 워낙 짧은 기간이고 그냥 학생 그 첫 해니까 뭐 연장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네, 인세셜과 프리세셔널 그거 한 번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잘못이 사실 홍소라 씨 잘못이 아니니까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뭐 문의에 대한 증거만 남겨놓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법한데 홍소라 씨는 그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가 진짜로 지네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잘못했고 너는 불법 체류자야 약간 이렇게 하나 보죠. 작년에 보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줄을 이렇게 서 있어.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았어. 일어서라 그랬는데 허리 아프다 그랬어. 추방. 도장 찍고 막. 우리나라는 허리 아픈 외국인을 받아주기엔 너무 급박해. 뭐 경제가 급박해. 뭐 이러면서. 경시청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은 좋은 곳이네요. 경시청에 모레 다시 갑니다. 네.
사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는 느리고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행정에서도 흔치 않지만 그 대상이 외국인, 그 중에서도 학생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나마 난민 관련 행정은 몇 년 전부터 미디어에서 주로 다뤄지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디어의 관심이나 비호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탓에 외국인 유학생은 인간 대접을 별로 못 받습니다. 우리의 체류증을 처리하는 경시청 직원들의 업무도 지독하게 과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공무원을 조금 넣어주죠. 따라서 직원들은 우리에게 친절할 필요도 여유도 없습니다.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건 그런 이유에서일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니 한국 내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네, 요파시 청취자 특유의 교훈 시간입니다. 여하튼 프랑스에 살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본격적으로 좋게 되는 일이 생기네요. 무사히 박사를 따고 내년 여름에 한국으로 가서 인사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요파시 청취자 여러분, 외국인에게 잘해주세요.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홍소라 씨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취급을 받아보면은 생각이 좀 뿌리부터 바뀌는 면이 있어요. 네. 나는 대부분은 외국인이구나.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외국 가면 막 돈 내고 사흘 있다 오고 이러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 홍소라 씨나 안승준 군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부노동자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이제 석사 6, 7기가 되었을 때 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군대 비유죠. 네. 나 입대했을 때 어떤 소위들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 야, 이제 1000일 남았다라고 좋아하더라. 걔네들 나 군대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냐. 400일 남았었다. 끝이 올 것 같냐. 네. 홍소라 씨가 박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박사는 정말 유럽에서의 박사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마치 제논의 거북이처럼 네. 우리 홍소라 석사가 박사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자꾸 오지 않더라고요. 네. 원래 남이 뭐가 되는 건 되게 빠르잖아요. 남의 애 빨리 크고 남 빨리 제대하고 남 일찍 회사 바꾸고 홍소라 석사는 이상하게 박사가 안 되더라. 고생이 많아요. 네. 아까 박사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박사는 진짜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네. 힘든 일입니다. 서두가 틀렸어요. 네. 우리 위로해줘야 되는데 빨리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